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한 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 취준생들의 살이 네. 되고 이 뼈가 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분석 데스크 시간인데요. 네네. 원래 이 시간에 김태성 코치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셔서 쌤이 그렇죠. 오셨잖아요. 맞아요. 오늘 분석 데스크 첫 출연이신 듯한데요. 네. 소감 어떠신가요? 글쎄요. 12월 말에 첫 출연이니 감회가 네. 새롭고 이로써 거의 모든 요일에 제가 다 출연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제작진의 배려 덕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 공유 오피스 건너편에서 늘 대기 중에 있어요. 혹시 뭐 갑자기 연락이 오면 네. 한 57분쯤이라도 연락 주시면 오, 노메이크업으로도 출연이 가능하니까 아.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MC 다음 주에 권한으로 한번. 좀 이렇게 또 불러주셔도 네, 제가 봤을 때 그 말문이 막힌 것 건너편에 같은데. 사시는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건 그런 것도 같아요. 피디님의 네. 웃음에 여러 의미가 있듯이 네. 그죠?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쌤? 예, 뭐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네. 직무 관련 소개나 뭐 산업에 대한 동향들을 우리 김태성 대표 코치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네. 저는 채용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24년도 동계 BGF 리테일의 채용형 인턴 오. 전형을 안내드리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4년 BGF 리테일 동계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인문상경 계열 구직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좀 만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극과 극의 반응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가 최애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 지원을 하다가 좀 취업이 많이 어렵지만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어. 크게 두 부류로 나뉘긴 네. 하는데요. 일단 회사의 규모 자체가 뭐 중견급,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임직원 수가 올해 6월달 기준으로 2,6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매출액도 7조 5천억 원, 영업이익도 네. 한 2,500여 원, 500여억 원 네.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첫 직장으로 스타트를 유통산업군에서 한다면 성장성이 있는 편의점 업계에서의 취업이니까 어느 정도 좀 좋은 스타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이고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GS 리테일, 홈플러스 등과도 경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특히 이제 플랫폼들 중에서도 종합 물류를 취급하는 그런 곳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뭐 BGF 로지스라든지 이런 연계된 사업들까지 같이 좀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 수직 계열화된 유통사업 내에서의 물류까지 같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네. 어떤 지원의 계기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오픈한 채용 공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채용 전형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일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쌤. 근데 사실 이제 채용 연계 인턴이다 보니까 전형 자체가 뭐 엄청 튀거나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네. 서류를 접수하고 필기 시험을 대체할 AI 검사가 나온 다음에 1차 면접을 보고 인턴 실습을 한 후에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수순입니다. 12월 6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20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고요. 모집하는 직무는 SC 영업관리와 재무회계 직무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내용들이 있고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텐데 모집 기간도 넉넉하고 나쁘지 않은 그리고 수년째 이 틀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한 번이라도 취업 전형에 돌입했던 분들이라면 네.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할 그런 채용 공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우대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 지원 자격이 좀 깐깐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점이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4.5점 만점에 3.0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자격증에 대한 요소들인데요. 어학 필수 자격이나 특정한 업무에 필요한 자격이 한 가지 이상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점인데 토익이 700점 이상, 오픽 IM3, 토스 레벨 6, IH죠. JPT 600, HSK 5급 이상이거나 이게 없다면 자격증 1개 이상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 2급, 한자 2급, 한국사 2급, 워드 1급, 커말 1급, 모스마스터. 사실상 학부 기간을 정상적으로 내가 생활을 영위해왔구나 졸업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을 하나라도 땄다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할 텐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속 상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해당 안 됐으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추후에 이 회사를 지원한다면 네. 이 자격은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인턴 전형에 맞게 졸업자거나 졸업 예정자, 남자라면 병역필 면제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대 사항들은 화면에 잘 나와 있을 텐데 관련된 산업 기사 및 지도사
기사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이번 채용 좀 특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쌤?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점이랑 자격증이 네. 명시가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라는 점, 그리고 채용 연계형 인턴답게 직무가 이제 두 직무인데 두 자릿수의 채용이 예정이 되어 네.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이제 열린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12일 화요일 그리고 13일 수요일, 오늘과 내일이군요. 각각 네. 오후에 회사 측에서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회가 과거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회사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 네. 업무에 대한 내용은 뭐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한다거나 필요한 역량이 뭐냐는 말에 고객을 사랑하는 뭐 지향성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나서 맹탕 아니냐 뭐 이런 네. 회사들도 과거에 많았는데 네. 이 회사의 경우는 상당히 상세하게 해당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미명 아래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은 설명회도 예정이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유의할 점 마지막은 이 회사가 지역 단위의 채용이 아니라 전국 통합 전형을 실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우수 인재 채용과 인적 교류의 활성화라는 목적인데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권에 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한 지역이 경기도권인데 제주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많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채용하는 각각의 직무들은 좀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크게 두 직무였던 SC와 네. 재무회계인데 사실 재무회계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재무회계입니다. 일반적인 헤드쿼터인 본사에서 실적이 나온 부분을 바탕으로 뭐 전표상에 처리를 하고 일정 부분의 실적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업무와 연계를 지으면서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 추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재무 지표들을 관리하는 역할들 이쪽에 대한 업무들을 담당하는 게 재무회계고요. SC 영업관리가 아무래도 재무회계보다는 더 많은 인원으로 채용을 할 것인데 이 영업관리라는 말의 영업이 판매와 혼동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고객님 봉투 50원인데 뭐 필요하세요? 바코드 똑바로 찍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점주님 밑에 있는 알바분들이나 매장 운영직의 얘기고요. 가맹점포 기준으로 가맹점주분들을 그 에어리어 마케팅 각 권역별로 관리를 하는 일들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정량적인 업무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성적인 케어도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겠죠. 뭐 회사 측에 어떤 업무 지시가 있을 겁니다. 네. 겨울철에는 고구마가 많이 팔리니까 고구마 기기 임대해서 우리 MC 네. 연진의 권역에 8곳에 아. 고구마 기기 다 계약해와. 네. 그럼 이제 가맹점주님이 MC 연지가 만나시는 거예요. 네. 뭐 점주님 요거 고구마 기기 좀 들여놔 주세요. 지난 여름에 아이스크림 콩기계 들어넣으라 해서 들어놨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 책임져. 네. 막 이런 이제 실갱이들이 있을 거 네.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또 나름의 설득력 있는 접근과 어떤 그런 논리적인 접근 그리고 정성적인 케어까지 네. 아우르는 이런 일들까지 그 밖에 뭐 동선이라든지 그 매장에 있는 상권 분석 그리고 이제 좀 더 직급이 올라오시면 이제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창업 컨설팅에도 관여를 하는 이런 쪽의 일들이 주로 영업관리자의 역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류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 작성도 중요하잖아요, 쌤. 그쵸. BGF 리테일의 자기소개서 특징과 좀 질문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예, 요 근래 채용을 하는 기업들 치고는 글자 수가 적습니다. 세 개 문항이 500자고 한 개 문항이 700자이고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나오던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 문항들의 형태가 조금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는 점. 네. 하지만 본질은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선 이 꼭 묻고자 하는 문항들의 변별력을 믿고 이번에 문항들을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에서 오픈이 된 내용입니다. 네. 실제로 그 문항들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네.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라든지 본인의 직무 강점 그리고 회사 측의 가치관 5가지 중에 한 개를 정해라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을 적어라 등의 문항들의 특징들이 지금 화면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 지원 동기라고 나와 있을 1번이 좋은 친구라는 표현과 함께 나왔다는 점과 BGF의 5가지 가치관에 대한 문항 그리고 편의점의 이용 시 느낀 장단점 및 경쟁력 제고 아이디어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전의 문항들보다 좀 더 구체성 있게 묻는다는 점, 네. 이 점이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각 자소서 질문 항목들이 4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작성 전략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코너에서는 이제 김태성 대표 코치님이 그렇게 문항을 분석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빈자리를 메우러 왔으니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알겠습니다. 1번 문항은 BGF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고객과 사회에 좋은 친구인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그러니까 BGF 리테일 왜 지원했냐는 말을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좋은 친구겠죠. 이 좋은 친구라는 단어를 보고 정말 뭐 따뜻한 이미지, 뭐 정말 익숙해. 뭐 이런 말을 혹시 적으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좋은 친구를 회사로서 의인화하듯이 표현이 된 것처럼 네. 사회와 고객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구성원으로서 일을 잘해야 되고 해당 분야에서 업무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입증해 줘야 되는 게 네. 이 1번 문항에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유의할 점은 500자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적어선 곤란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본인께서 뭐 어학 계열의 전공자라든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데 뭔가 요즘 몽골에도 잘 나가고 글로벌하네. 그럼 나 글로벌, 너 글로벌, 우리 글로벌 뭐 이러면서 글로벌 현황을 나열하다 보면 400자가 차거든요. 그런 것들은 회사의 현황은 한 2문장 내외로만 굳이 적으셔야 된다면 적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밖에 이제 2번 문항도 봐야 되는데요. 2번 문항은 직무 지원 동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네. 직무에 적합한 것을 업무 내용과 매칭해서 적어달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이게 업무 내용과 적혀 있어 달라라는 말을 회사 측에서 오픈을 한 겁니다. 오죽 쓰고 싶은 대로 글들을 쓰셨으면 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업무 내용과 관련을 꼭 지어달라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문항이 과거에는 네. 직무 강점을 적으세요였는데 대부분 직무 강점으로 적는 게 이제 뭐 소통이나 협업, 다 내 안에 비슷비슷하게. 어떤 그 열정, 네. 우리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우리 추상적인 멘트를 다 있는 쓰시는군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다 쓰니까 네. 이거 안 되겠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적고 그 업무에 필요로 하는 조건이 뭐며 그 조건을 충족할 만한 역량은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된 내용들, 네. 경력 안에서 다져져 왔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3번 문항은 BGF의 5가지 가치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이 중에 한 개를 정하고 본인의 경험을 같이 말해달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3번을 보니까 열정, 도전, 정직, 팀워크, 학습이라는 이 5가지 가치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판단을 해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 MC 연지는 어떤 키워드를 만약에 쓰고 싶으세요?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면? 저는 열정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회사 지원에 관여도가 적은 우리 MC 연지도 열정을 네. 선택하신 겁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열정을 쓰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저라면 열정보다는 열정이 아닌 나머지 것들, 팀워크라든지 학습과 같은 키워드들도 놓치지 않고 좀 접근을 해주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네. 1번과 2번 문항에서 열정의 가치관에 준하는 내용을 적었다면 더더욱이 이 3번 문항에선 열정을 좀 빼고 적는 것. 열정을 적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인이 채용의 룰에 맞게 좀 다른 키워드로 나를 어필해 보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이며 네. 이왕이면 에피소드의 성과가 드러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팀워크가 잘 됐다, 뭐 좋았다, 뭐 이렇게 끝나면 네. 그게 정말 그 팀워크가 좋았고 학습을 잘했다는 걸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쵸. 실질적인 내용 안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던 그런 성과 차원의 내용들로 초점을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1, 2, 3번 문항을 깨알같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1, 2, 3번 문항은 그래도 무난한데요. 네. 4번 문항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네. 좀 살펴보자면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낀 장단점을 기술을 하고 또 CU 편의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지원한 직무와 연계하여 적어주시고 어려운 경우 고객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700글자인데요. 이 항목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우리 MC 연지께 자꾸 질문을 드려 좀 민망하긴 하나 네. 만약에 본인께서 이 첫 번째 것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뭐 장점이나 단점을 적으라 하면 주로 어떤 걸 떠올리실까요? 실제로? 편의점은 네. 셀프 요즘에는 그 셀프로 계산하는 데가 그렇죠. 계산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편의점은 좀 없더라고요. 음. 그런 게 있으면 좀 빠른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실제로 CU의 몇몇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래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또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좀 로스되는 손실되는 부분을 보고 네.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기기 도입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미 있는 그런 뭐 셀프 계산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을 좀 더 매장 내 어떤 뭐 팝업을 설치를 해서 네. 디스플레이된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좀 더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작은 부분부터의 개선도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이고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편의점 이용 시의 장단점에서의 단점을
구조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거를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원적인 걸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좀 너무 24시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런 거.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좀 상품 수가 적지 않나요? 근데 아.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내가 방문한 점포에 한정된 일들일 뿐인 거죠. 네. 혹은 뭐 다른 데는 이렇게 콜라보도 하는데 왜 콜라보 안 해요? 근데 콜라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지극히 소비자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영역, 특히 영업관리직을 지원하신다면 내가 예비 SC가 됐다는 마음으로 실제 이 일을 이러한 단점적인 부분을 점주와 논의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서 단점을 개선하는 부분까지, 즉 개선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점들을 4번의 초반부에 적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과거에 실제로 그 CU 합격하신 분들의 일부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몇몇 점포를 직접 가셔서 네. 그 주로 이제 점주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이 주로 밤이나 새벽 때 아니면 데이타임 때 네. 두 축인데 그때 이제 가셔서 가장 고가의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좀 바쁘지 않다는 틈을 통해 점주님과 좀 대화를 시도해서 네. 같이 이거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단점이거나 아쉬우셨는지 어떤 걸 본사 측에서 좀 더 이거를 좀 보완해주면 좋겠는지 등등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면서 정보를 취합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하셨던 분들도 과거에 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난 돈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없는데요. 뭐 꼭 물건을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의 접근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점주가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거 묻냐 하는 거라 문전박대 당했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네. 이야기는 어떻게 꺼내는 거에 나름이기 때문에 네. 잘 한번 좀 유두리 있게 접근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네. 가능하다면 지원 직무와 연계해서 적어주고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 적어주라라고 했던 부분에는 네. 재무회계 담당하는 지원자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소비자 관점으로 너무 또 접근하면 지엽적인 부분 혹은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걸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고객께서 다른 편의점 대비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이 좀 더 좋았다. 이런 점이 아쉬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한다거나 CU라는 이 편의점, BGF 리테일이 가지는 경쟁력을 하나의 키워드나 포인트로 잡고 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로 좀 녹여보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이고요. 네. 굳이 이 직무랑 연결을 지어야만 한다면 결국 브랜드 가치적인 측면을 언급하진 않을 수 없고 브랜드 가치 측면으로 편의점이 많은 고객들, 일반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상품 경쟁력적인 측면 혹은 매장 내 편의적인 시설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네. 이런 요소들을 한번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은 사실상 이 내용 자체가 네. 어떤 그 합격의 당락을 자소서에서 좌우할 문항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면접 때 질문에 물어볼 수 있는 아.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네. 점을 감안하셔서 엄청 구체적인 얘기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현실 가능성 있는 경쟁력 제한, 단점 개선 부분들까지 잘 녹여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구성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걸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특정 매장의 상권 권역별로 나눠야 되는지 혹은 이걸 단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렇게 좀 이분법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병렬적으로만 구성을 지어주셔도 일정 부분 좀 설득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4번 문항을 잘 작성하려면 평소에 좀 직접 CU 편의점에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까? 실제로 방문을 잘해야겠죠. 네. 방문을 자주도 있는데요. 네. 이제 영업관리자가 방문하는 타임대가 언제인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한번 아. 해보시면 그 영업관리자와 점주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한번 옆에서 들어보시는 네. 것도 좋아 보이고요. 실제 매장 내에서 좀 남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 가격이라든지 1+1 같은 프로모션 조건이 좀 날짜가 지나 있진 않는 부분들 혹은 뭐 나름 임대 기기를 놓고 뭐 호빵이라든지 군고구마 기기는 있는데 네.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 오뎅 기계가 있는데 오뎅이 막 어묵이 막 좀 더 쪼그라들고 있고 막 국물이 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나라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제한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좋을까 부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나 폐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입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고 네. 이제 와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걸 별로 추천을 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적극적인 방문 못지않은 특정한 점포 내에서 SC라든지 재무회계 지원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을 지원하고 싶은 취준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이제 편의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편의점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BGF 리테일은 회사가
단순한 편의점업을 한다기보다는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다.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냥 고객이고 고객들에게 가치를 주고 이런 1차원적인 것 못지않게 회사가 꾸리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까지 고민해 가면서 지원 직무와 내 할 이야기거리를 엮어주시는 노력들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